안녕하세요. 리더십 전공자가 알려주는 관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홍선영TV의 홍선영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31기 옥순씨를 둘러싼 따돌림 구도, 그 심리와 구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험담,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구도, 그 분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편을 가르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배척해서 은근히 따돌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기도 했던 입장에서 불쾌감이 더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어린 시절 학교가 아니어도 직장에서 또는 모임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따돌림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험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차 험담의 강도가 세지고 점점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논리학에서 이런 대화의 구조를 우물 독뿌리기 오류라고 합니다. 우물에 독을 뿌리면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독이 되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원래 좀 이상하지 않아? 피해자인 척하는 것 같아. 분위기를 못 읽어. 이런 말들이 먼저 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프레임으로 읽히게 하는 오류인 거죠. 이 말들이 먼저 퍼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그 프레임으로 읽혀집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이 문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있으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또 분위기 망치네. 노력을 보여주면 저게 다 계산된 거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나쁘게 읽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31기에서 순자씨가 딱 그랬습니다.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데 사실 그러면 걱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계획된 행동으로 보시더라고요. 나도 우열해? 이렇게요. 일반적인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접근입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주동자가 옥순씨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옥순씨 혼자서 순자씨를 험담했다면 이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의 법칙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주도를 했을 때 그를 따르는 2명의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옥순씨 옆에 영숙씨와 정희씨가 동조하면서 집단 분위기가 생겼죠.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차일디니는 이걸 사회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냥 개인의 의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3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걸 객관적인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더 이상 의견이 아니라 진실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단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단사고라고 부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동조하기 시작하면 비판적 사고는 줄어들고 분위기 자체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험담하고 따돌리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까요? 옥순을 포함한 3인은 왜 순자를 미워했을까요?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의 판단은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치하게 동조를 하는데요. 그들이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내 편이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영숙과 정희는 정말 불안했거든요. 그 틈을 옥순이 파고듭니다. 영식과 정숙이 아침 러닝을 하고 와서 속상해하는 정희에게 다가가서 공감하죠. 그리고 자기가 도와준다고 해요. 불안해하는 영숙에게도 순자와 경수가 안 어울리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니 그 안전한 공간에 계속 있고 싶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옥순에게 더 깊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순자를 악녀로 만들고 약자로 만들어서 해소합니다.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한데 그들의 시각에서 부족해 보이는 순자랑 비교를 해가면서 위안을 찾는 거죠. 경수를 보면서 웃는 순자에게 그렇게 좋아요? 신기하다. 이 말 이면에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는데 라는 비교와 함께 우월감이 느껴지죠. 귀엽다라는 말로 상대를 평가절하합니다. 옥순을 포함한 세 분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공유하면서 위로받습니다. 휴대권을 따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1등은 순자예요. 그런데도 순자의 노력이나 성과를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죠. 진정한 1등은 영숙이 너야. 너 너무 멋져. 이렇게요. 불안한 공간에서 나를 좀 멋있네? 진정한 1등은 나네? 라는 우월감을 가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영숙과 정희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불안한 자신들을 승자로 만들어주는 옥순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집단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서 옥순의 주변인들은 상황을 주도하면서 목소리가 큰 옥순을 동조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우월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옥순을 그럴수록 더 동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의 모든 행동이 잘못됐고 그의 노력은 저평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을 높여가며 만족해하고 있죠. 순자 씨가 밥을 해주면 고맙다 하고 먹으면 되죠. 그런데 남자 하나 때문에 이 많은 밥을 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 자신들의 행동이 오히려 괜찮은 것처럼 참 세상 편하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클수록 때때로 누군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성과가 나쁜 이유가 내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 남 탓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팀장 밑에서 나눠대니까 이 정도 일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상대를 무능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면서 그의 능력을 낮춥니다. 물론 실제로 리더가 리더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과 부진, 소통 문제, 협업의 실패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전부 한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 논리가 집단 안에서 동조를 얻는 순간 조직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희생양을 찾는 그런 곳이 돼버립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방관자들의 침묵을 깨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방관자가 목소리를 내어주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 31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순자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문화가 되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상황의 심각성을 잊고 지내게 됩니다. 만약 조직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방관자분들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관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죠. 괜히 나섰다가 나도 찍히면 어떻게 하지? 그냥 있는 게 안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뒷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앞에서는 침묵하게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분위기. 그 말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 분위기. 누군가를 배제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건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리더의 개입입니다. 따돌림은 한 사람의 말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을 키우는 분위기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누군가를 밀어내는 분위기 앞에서 최소한 동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가해자를 욕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방관자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우리 조직은 약한 사람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수천 개의 기업에서 리더십과 소통을 강의해온 홍선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